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2회 ADSP 자격증을 취득하고 4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금융회사 직장인 9년차 이옥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올해 초에 회사에서 디지털 부서 데이터 분석 업무 쪽으로 인사 이동이 나서 데이터 분석 쪽 역량 강화를 하고 싶어서 자격증을 알아보던 중 ADSP와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알게 되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취업 전 학생 때부터 이패스 코리아 관련된 강의를 많이 수강했기 때문에 이패스 브랜드 관련 수업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데이터 분석 쪽을 알아보니 이패스 비즈에 마침 ADSP 빅데이터 분석의 자격증 강의가 있어서 수강을 하게 됐고,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강사분의 전문성과 약간 그 이패스 비즈가 수강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수강생 친화적인 약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듣다 보면 강사님이 정말 통계적으로 약간 그 자격증 관련돼서 전문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패스 비즈에서도 이제 쪽집게 강의라든지 시험 전날 수강생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ADSP 같은 경우는 주중에 회사 퇴근하고 인근에서 최소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했었고요. 그 주말 같은 경우는 집 인근 스터디 카페에서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같은 경우는 ADSP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주중 같은 경우는 회사 퇴근하고 최소 2시간 이상은 학습을 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ADSP와 동일하게 집 인근 스터디 카페에서 최대한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네, 김계철 강사님의 ADSP 강의는 수험생의 합격을 목적으로 한 강의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업 시간 동안에 항상 자격증 공부의 목표는 수험생의 합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수업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론을 가르쳐 주실 때도 시험 문제와 연결해서 풀이해 주시는 부분이 매우 좋았고요. 그런 부분 덕분에 학습 효과도 엄청 좋았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김계철 강사님 강의는 4회까지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에서 시험 유형이 사실 정립되지 않았다고도 평가받는데 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이유가 그 수업을 해주셨을 때 항상 이제 수강생이 합격을 하는 게 목표라는 강의 목표를 항상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목표에 맞게 최적화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이론을 설명해 주셔도 실제 기출문제랑 그 이미지 파일을 함께 보여주시면서 수강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이론 수업 자체도 81개 정도로 요약해서 수강생이 이 부분만 외우면 합격할 수 있다는 좀 믿음과 자신감을 주시면서 강의를 진행했고요. 실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설명을 정말 잘해주시는데 그 설명 자체를 잘해주신 이유가 아무래도 그 자격증도 취득하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같은 데서도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강의에 잘 전달이 되는데 실제로 교재 같은 데서도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대비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네, ADSP 교재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요약 내용, 그 다음에 기출문제까지 한 번에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20개의 기본 유형을 외우고 시험 전에 요약돼 있는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최근 5개년 동안 이어진 기출문제와 예상문제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기 참 편했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에 나오는 필기 유형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았던 부분은 김계철 강사님이 직접 작성해 주신 저자 직강이라는 교재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 필기에서 나오는 이론들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이 교재에 그대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강의를 끝난 후에도 필기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쉽게 됐던 부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4회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주관식 단답형을 준비할 때도 이 교재를 보고 준비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ADSP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 전주에 이뤄진 쪽집게 특강이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시험 전주에 이제 쪽집게 특강이 준비돼 있다고 이제 안내가 오는데 그 안내에 맞춰서 시간을 비워놨었는데, 그러니까 직장이다 보니까 급하게
잡히는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강은 듣지를 못했지만 거기서 조금 너무 좋았던 게 이패스 비지에서 메타버스 쪽집게 강의를 녹화해 주셔가지고 무료로 3회 들을 수 있도록 배포를 해주셨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내용이 과거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을 중요도 상에서 별표로 표시해서 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좋았던 게 32회 ADS-P 시험에서 주관식의 이익도표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정말 딱 찝어주셔가지고 주관식 문제 풀 때 기분 좋게 풀고 나왔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 전에 이제 제공해주신 쪽집게 특강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내용이 ADS-P보다 방대하기 때문에 정리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수험생 입장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별표를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쪽집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내용이 좋고 정리가 잘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를 준비할 때도 그 전주에 수강을 하고 시험을 응시했었습니다. 네, ADS-P 1과목 같은 경우는 내용을 한번 빠르게 훑으신 후에 문제 위주로의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실제 전체 ADS-P 자체도 문제능식의 시험 출제 경향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문제능식 경향을 따른다는 게 제 생각엔 1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 기출문제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가 다시 실제 제가 응시했던 시험에 주관식에도 나오기도 하고 과거 주관식에 나왔던 시험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을 봤기 때문에 다음 시험 응시하시는 이제 지원자분들에게도 문제은행식 학습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ADS-P 2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시간 할애를 조금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확실하게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 준비도라든지 분석 성숙도 모델 같은 경우를 약간 주관식을 대비한다처럼 생각하실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꽈락이 나오기 쉬운 과목이기 때문에 꼭 시험 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ADS-P 3과목 같은 경우는 비전공자분들이 사실 좀 많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과목인데요. 실제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엄청 깊은 수준의 통계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1회독 정도는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를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시험 전에는 핵심 문제, 이론 문제 위주와 그 다음에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거를 요약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빅데이터 분석기가 1과목 같은 경우는 수험생분들에게 꼭 고득점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빅데이터 분석기사 과목 중에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암기를 하게 되면 틀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정의 같은 거 꼭 외워주시고 이제 시간이 되신다면은 이제 프로세스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더라도 암기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2과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처리와 기초 통계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통계적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비전공 학생분들이 조금 공부하시는데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 개념 위주로 학습하신다면 이 과목 꽈락 없이 합격하실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해 위주의 정의를 암기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3과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기사 과목 중에 좀 가장 어려운 필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좀 깊은 이론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두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다회독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앙상물 모형이라든지 자기 회귀 모형이라든지 이게 실제로 업무를 하게 됐을 때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다해독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과감히 좀 버리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꽈락을 면하기 위할 정도의 공부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입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4과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모델 수립, 그 다음에 성능 검사, 사후 검증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과목 대비해서 쉬운 파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은 이제 내용을 조금 반복 학습을 하셔서 꼭
이론을 암기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 이 이론을 암기하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에 주셔서 학습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그 4과목에서 데이터 부분 시각화 자료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습하기 좀 용이한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맞추셔서 합격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저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공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파이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실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가 3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론에 대한 주관식 단답형,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 3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실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실기 부분에서 주관식 단답형 같은 경우는 필기와 동떨어지지 않고 연속되기 때문에 그 필기에서 이론 학습을 했던 내용을 다시 실기를 준비할 때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전처리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전처리를 학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실기에서 모델링 같은 경우는 모델링이 이제 데이터를 분류하는 분류 모델링이 있고 회계하는 회계 모델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범위를 공부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어떤 데이터가 오든지 간에 한 가지 모델을 분명히 제가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만의 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반복 학습하면서 시험을 응시했고 운이 좋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름이라는 가상의 이제 분석 환경에서 시험 주관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그 환경에서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실기 시험 응시 전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그 시험 주최 측에서 가상의 시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습하는 주피터라든지 구글 콜앱과는 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적용이 안 되는 거를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연습은 이제 주피터나 콜앱이나 편하신 쪽으로 하시지만 시험 2주 전에는 꼭 그 시험 주관사에서 제공해 주시는 환경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험을 응시하게 돼서 시험 장소를 가게 되면 감독관 분께서 이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이제 실기 시험 응시 장소를 안내해 주십니다. 하게 되면은 이제 주의해 주셔야 될 게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을 접속하게 되면 실기에서 불합격 처리를 하고 퇴소 조치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잘못해서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실기 응시를 하시다가 그 환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정지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주체하지 마시고 감독관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직장 퇴근 후에는 나태함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겼던 게 제가 지금 공부할 수 하는 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좀 좋았던 게 이제 저희가 항상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제 모범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이 공부는 분명히 자격증 공부이기 때문에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는 시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거에 맞춰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합격에 위한 방법이고, 그런 학습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데이터 분석 업무를 담당하게 돼서 전문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공부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ADSP와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취득해서 다음으로 목표 삼고 있는 자격증이 ADP,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증인데요. 그 과정도 열심히 학습할 예정이고, 가능하다면 이제 제가 알기로 IPS 비지에서 강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ADP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취업 준비, 그 다음에 이직 준비,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 승진 등 이제 데이터 분석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 분석 자격을 취득을 하시면서 시험 응시생분들이 이제 원하는 목표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거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해냈으니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같아요.